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간평사 2024년 1차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차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해설과 뭐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올리고요. 오늘은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 간평 1차 시험장인데 시험을 끝내고 이제 시험장을 나오는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줘 해서 AI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또 봄이라고 또 약간 벚꽃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아무튼 고생하셨으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비가 오고 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그냥 산책을 하시고 잠깐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전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몇몇 분들 시험 보신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막 간평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회계사 시험까지 준비하듯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행시까지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회계사 시험에 비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회계사 시험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60%? 그 정도 수준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아니면 회계사 시험에서 난이도 높은 거 빼고 중간보다 좀 쉬운 거 중간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간평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약간 우선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마음이 또 조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안 풀어야 될 문제를 막 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만치 않은 다른 과목과 같이 시험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꽈락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 수준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지만 시험장에서 다른 과목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체감 난이도는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년보다 약간 어렵거나 그런 스타일인데 할만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했으면 XJ 가격이 그대로고 YJ 가격이 비싸지게 된 것, 뭐 그런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재화의 특성과 관련한 얘기, 뭐 탄력성, 뭐 등등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요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완전 보완제, 완전 대체제 이거 할 때 그냥 L자 우하향하는 직선 암기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거는 시대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암기하시거나 표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막 오픈북에도 필요 없습니다. 경작은. 그럼 도대체 뭐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은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좀 당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 응시하신 분께서 보내준 시험지 가지고 우리가 살짝 보는 거라서 이게 맞았냐 틀렸냐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 내용만 보긴 할 건데 여기요 잘해주셨어요 이분. 요거 나타낼 때 x가 y보다 크냐 작냐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완전 보완제 둘 중에 작아지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거랑 저기 x 플러스 y를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해야겠죠. 굴절되는 형태를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간평 기출 관련해서 한계 대체율 계산하는 거, 등량곡선의 특성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수가 몇 개 존재하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U자 형태가 돼서 최저점에서 개별 기업이 생산하고 시장 전체로 연결시켜 가지고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가 뭐 그거는 스탠다드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윤극대 생산량과 요거 MR=MC 이용하는 것이고 시장 실패 발생하는 거 이거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죠. 완전 대체 관계일 때 나타나는 생산량이 변하는 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회계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 같이 좀 어려운 거냐 지문 길이가 또 길어져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 간평사 시험은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문 자체가 좀 깔끔하고 하나만 묻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독점 기업의 독점력 지수와 가격 규제 관련한 약간 자연 독점일 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나 여러 가지 이부 가격제 가격 차별 나타내는 거 그 문제인데 익숙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 관련한 얘기, 우리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랑 뭐 단위 탄력적인 경우 공급 곡선 구하는 거, 뭐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가격 규제 관련해 가지고 가격 하한선, 상한선 계산하는 거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용 곡선 관련해 가지고 기술 진보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평균 비용 곡선 하방 가구 뭐 이런 것들 익숙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이용하게 되면 최적 생산은요. MRTS랑 R-W 같게 놓으면 두 개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나오죠. 그거는 뭐 가장 익숙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후생함수 얘기할 때 평등주의, 공리주의는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 이거 많이 안타깝네. 이거 평등주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점에 대해서 이거 볼록한 거지. 이거를 아마 놓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독점과 관련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나타냈을 때 이거 직접 푸는 거죠. 계산 문제가 좀 역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총 비용 곡선 나타내는 거 여기 생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총비용 곡선 나타내는 거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효용가는 경계 그리고 효용가는 곡선 사회후생 함수 그거 두 개 같을 때 바람직한 효율성과 공평성 달성하는 거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한 에즈워드 박스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극대 할 때 저기 나와 있는 공급 곡선 이용해서 가변 비용 곡선 저게 MC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계 요소 비용이다 그러면 이거 MFC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한계 요소 비용 해가지고 수요 독점까지는 좀 할 필요가 있고 MFC랑 뭐 MRP 계산하는 거 그것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자주 출제되는 거지. 경제 성장률, 뭐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이거 잘 푸시긴 했어. 근데 이거 2x2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드리는데 그걸로 해서 5분의 뭐 A, B, C, D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간평사 시험에서 이거보다도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GDP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증가 감소하는 거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Y는 CIG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출제되지는 않고 늘상 이게 공무원 시험하고요. 또 회계사 시험하고요. 간평사 시험하고요. 굉장히 출제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간평사 출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예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 이용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테일러 준칙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죠. 손실함수 우리 간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오히려 회계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역수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후생이 떨어져. 후생이 마이너스 되는 걸 손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관련해가지고 신용 경로라든가 환율 경로 이런 것들까지 우리 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Y는 CIG 해가지고 우리 푸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다가 해서 투자가 나와 있으면 저쪽 넘기면 그게 저축이 되고요. 민간 개인 저축과 정부 저축 그 합으로 표현하는 거 뭐 되는 건데 약간 보면 여기 막 바로 고정된 거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안지 뭐 계산할 만한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이분은 약간 찍으신 것 같은데 잘 맞히셨으면 좋긴 할 것 같고요. 소비함수 요거 리카르도 등가 정리를 기본으로 해서 재정정책 나올 게 나왔고 거시경제 관련해서 Y는 CIG 해서 여기다 국민소득 증가분 요거 나와 있는 거 뭐 승수 같은 거 계산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잖아 식이. 그래서 Y는 CIG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푸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속도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Y는 CIG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거의 한 3문제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요, 요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 관련한 그 문제라든가 솔로 잔차 계산하는 거, 이거 변화율로 바꾸는 거 아시죠?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솔로 경제 성장 모형, 이거 우리 시험에 단골 문제죠. 황금률 계산하는 거랑 뭐 그런 것들 나와 있는데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무슨 뭐 헤로트 도마를 공부한다거나 더 나가서 약간 새로운 신경제 성장 이론 그것까지 한다거나 거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자율 평가설과 구매력 평가설. 우리 국제 경제학에서는요, 제가 다 안 하잖아. 쓸데없는 거 안 하고, 환율 결정 이론,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고제 변금,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국제 무역 가면은 조금 혹시나 해가지고,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 관세부가 있을 때 효과 그 네 가지만 하거든. 그 네 가지만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같이 활용하는 게 출제가 됐고요. 여기도 또 구매력 평가설, 변동환율제도 이렇게 하는 게 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여기 고정환율제도 이렇게 나타내서 고제변금 그거 이용해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ISLM 요거는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IS 곡선식 줬잖아. LM 곡선식하고 같게 놓고 LM 곡선식을 화폐 수요 공급을 같게 놓고 보셔서 LM 곡선식을 도출하신 다음에 이자율과 국민소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거나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시경제 관련해가지고 세고전학파, 세케인작파, 세자가 뭡니까? 합리적 기대랑 미시적인 최적화가 담겨 있는 건데 케인작파라고 그러면 가격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고 세고전학파다 그러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게 아마 좀 약간 풀려고 시도하셨네. 아무튼 요게 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퍼센트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100명 10명 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출 해설 문제를 풀면서 좀 한번 쉽게 한번 푸는 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가보시면 여기 통화승수 계산하는 문제 공식 두 가지 있죠. K로 할 때랑 스몰 C로 할 때랑 현금 예금 비율과 현금 통화 비율을 알고 있을 때 둘 다 공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총평을 해보면 역시 간평 스타일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농사에도 1차 시험이 있거든. 그럼 노부사에 맞게 노동경제 초점 맞춰서 많이 출제되고 간평은 간평 스타일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공무원 7급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사 시험과 약간 결이 달라요. 같은 경제학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평이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이게 다른 과목과 같이 보는 데다가 계산 문제가 거의 한 21개 정도 대충 세보니까 그런데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 난이도는 언제나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꽈락자가 회계학과 경제학이 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풀지, 무엇을 찍을지 그걸 빠르게 판단한 다음에 풀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정답률을 올리시는 거. 그리고 앞에서 스탠다드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탠다드한 문제는요. 객관식 우리 교재 보면 비슷한 문제 유형끼리 모아놨잖아. 그걸 반복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저는요,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저는요, 간평 시험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하냐? 좀 제발 일찍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 우리 간평사 시험 1차 시험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 2차를 먼저 공부한다고. 그래요. 2차가 중요한 거 맞아. 근데 1차 못 들어가면 2차는 못 들어가거든. 1차도 지금 합격률이 거의 30%이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학원의 상술인지 모르겠지만 2차를 막 공부하라고 독려해.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좀 일찍 시작해서 확실하게 100%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물론 이제 내가 절대 공부량이 풀타임 수험생이고 절대 공부량이 하루에 막 한 10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2차를 조금씩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1차 시험을 막 한 10월 넘어서 11월, 12월부터 그때 이제 시작한다고. 그럼 늦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학원에 쿼리가 있잖아. 대충 5월달, 6월달에 기본 강의 시작하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복습은 좀 덜 하더라도 반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차근차근 가시면서 2차 과목을 조금 병행하는 건 괜찮은데 2차에 막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다 1차를 늦게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1차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2차 공부해야 될 거야? 아니면 1차 해야 될 거야? 되게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찍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그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요거 유튜브 요거 하는 요 계산 문제 특강 요것도 나와 있고요. 여기 가려졌어요. 죄송해요. 카페 네이버 경제학 짱박사 스터디 가보시면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있고요. 계산 문제 특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요게 계산 문제 관련한 요게 그래프 특강 교재가 되는 건데 요거를 계산 문제, 그래프 문제만 거기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파트 3 강의를 제가 지금 쭉 하고 있어요. 한 문제씩 하고 있으니까 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피하면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거는 무료로 제가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요 계산 문제 특강을 조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암기할 거 뭐 그런 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지? 그거를 우리가 좀 몸에 습득하시게 되면 충분히 경제학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AI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냐고 마음고생 또 체력적으로 딸리고 지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약간 석양이 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여유를 갖고 힐링을 하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이런 모습 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만약에 뭐 채점을 해 보신 다음에 2차를 공부하실지 어떻게 할지 그거를 잘 결정을 하신 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하시고 경제학 관련해서는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고 하면은 제가 방향성을 좀 더 이렇게 잘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간평사 경제학 1차 공부는 경제학 짱박사랑 같이 공부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총평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구체적인 해설 강의랑 해설 내용은 다음에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